네. 자, 이어서 다음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우터 가이드 커브에 해당하는 커브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너 가이드 커브에 해당하는 커브 보이시고, 다음은 안에 있는 포밍 위에 해당하는 커브가 보이는데, 자, 스케치 작업 공간이 아니고 와이어프레임 3차원상에서 이 와이어프레임 기능들을 이용하고 또 그 기능들을 아퍼레이션 툴바에서 자른다든지 트림해서 함께 조인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으로 이제 커브들을 수정 작업해서 만들어 보는데요. 서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르실 때 동그란 원은 닫혀 있기 때문에 점 하나로서 서클을 완벽하게 자를 수가 없죠. 물론 서클은 평면으로 무한대의 평면으로 또는 지나가는 선으로는 자를 수가 있지만 2등분해서 자를 수 있지만 서클을 점 하나로는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점 최소 2개를 정의해 주시면 서클은 잘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제일 큰 47원부터 잘라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 위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15R짜리를 19짜리 커브로 한번 잘라보는 기능이 Operation Split라는 기능으로 15짜리를 여기 아래쪽 19짜리로 커팅 자른다라고 오케이 해보면 여기 포인트점에서 지금 잘렸습니다. 그러면 요 생성할 때 15와 19는 탄젠트하게 연결이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잘려졌고요. 다음에는 이 47짜리 커브를 잘라 보는데요. 여기 19짜리와 47짜리에 인터섹션 포인트로 연결된 요 점을 하나 만들어서 아래쪽에는 20 아크에 여기 시작점이 있어서 점이 있는데 위쪽은 추가의 점을 요 두 선택 커브를 선택해서 인터섹션 데피니션으로 점을 하나 여기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다음 오퍼레이션에 다시 스플리트로 해당 47의 원 선택 후에 먼저 서클 같은 경우는 점 하나로서는 자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을 딱 찍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플리트나 트림 오퍼레이터에서는 The splitting or trimming wire defines area for which the operator, 그러니까 which라는 게 이제 어느 쪽으로 cannot be decided whether they must be kept or not. 어느 쪽으로 남겨야 할지를 카티아가 정할 수가 없죠. 이런 메시지를 항상 띄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close 해주시고 아래쪽에 여기 아크 20에 스타트점 하나를 정의해 주시면 이제 점이 두 개로 원하는 47의 커브가 좌측 또는 위쪽이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방향은 other side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47화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39와 44파이의 원도 같은 방법으로 인터섹션으로 두 커브 간에 교차되는 포인트를 상단부에 잡아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또 스플리트를 잘라봅니다. 44의 원을 선택해서 요 포인트로 메시지 창 떴죠? 아래쪽에도 점을 하나 추가로 두 개를 정의해서 44 하이 원도 잘랐습니다. 여기 이제 포밍부 부분에도 요 39짜리도 잘라줘야 되는 기능이 있죠. 자르기 위해서 인터섹션으로 39와 35알에 교차되는 점 여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교차되는 점이 있었죠. 여기는 하나 있고 아래쪽 부분에
자, 또 35짜리, 39짜리는 요 점과 아래쪽. 자, 요 점에 대해서 인터섹션 3R의 코너와 교차점요. 다시 안쪽에 옵셋 5mm 대상의 커브도. 자, 요 9R의 교차점 하나. 한 번 더. 3R의 교차점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라볼게요. 오퍼레이션 스플리트 39짜리를 요 점에 대해서 일단 위쪽 부분이 잘려나가고 요 점에 대해서 자, 요 39짜리는 아래쪽 부분이 남겨지게 되고요. 자, 이제는 35R짜리는 요 커브에 대해서 잘려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44가 다시 한 번 더 요 점에서 자, 잘려 나가는데 아래쪽 요 점에 대해서 자, 안쪽 아래쪽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일 쪽 R22 요 커브는 코너 2.5에 대해서 자, 자르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R20짜리 아크는 역시 R2.5에 대해서 잘려 나가면서 자, 요렇게 작업이 자,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일 끝쪽에 R2.5에 해당하는 커브는 숨겨 놓으시고요. 자, 요 점이 우리가 스피어 9를 만들 부분에 센터점으로 사용할 자, 여기 트리에 이름 보이시죠? 자, 지금 작업 들어간 이 처음에 최초 자, 서클 파이 44부터 자, 각각 해당 커브들을 조각조각을 스플리트로 절단을 했는데요. 자, 이 결과물 자체 와이어프레임 시작부터 자, 제일 마지막까지가 되겠죠. 이 모든 결과물을 멀티 선택을 해 주시고요. Alt키 누르고 계시면서 IG는 Insert Geometric Set이라고 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Geometric Set의 첫 글자입니다. IG입니다. Alt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자, 여기는 Guide and Forming Guide and Forming Curve Body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툴바 내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안에, 자, 가이드 앤 포밍 커브 바디라고 지금까지 만든 것들이 모두 이제 거기에 트리로, 자,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인 기능을 이용해서, 자, 제일 위에 있는 요 직선,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했는 요 직선 부분은, 자, 우리가 하이드에서 숨겨버리면요. 자, 바깥쪽 가이드에 해당하는 선들이, 이련의 선들이 지금 위에도 연결이 끊어져 있고요. 예, 끝부분도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깥쪽에 해당하는 선 하나만 지금 조인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텍스처럴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제일 아래쪽 하단에 두 메뉴가 뭐냐면은 Distance Propagation이라는 거는 거리가 커브와 커브들 간의 거리가 propagation, 연장되어 있다면, 끊어짐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거리가. 그러니까 앵글 각은 자, 꺾여도 상관없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다면 이라는 뜻이 distance propagation입니다. 자, angular propagation은 선과 선, 커브와 커브가 탄젠트 연속으로 앵글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라는 뜻으로 자, 우리는 지금 모든 커브들이 자, 앵귤러 프로파게이션으로 탄젠트 연속으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앵귤러 프로파게이션으로 부르셔도 되고 자, 디스턴스 프로파게이션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자, 이게 엇갈린다든지 중복되어 있으면 디스턴스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자, 예, 정식이 안 되지만 자, 끝점으로 이렇게 붙어만 있다면 모두 찾아가는 것은 디스턴스 프로파게이션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지금 상황에서 다 찾아가죠. 자, 우리 앵귤라 프로파게이션 한번 진행해 보면, 자, 이렇게 잘라서 스플릿으로 자, 작업한 기능들이 한 개의 커브로 조인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인 1번 커브는 아우터, 가이드, 커브, 아우터, 가이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인으로 안쪽에도 자, 선 하나를 39R짜리 커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앵귤라 프로파게이션으로 자, 해주시면 안쪽 부분 출발부터 마지막 R22까지 자, 한 개의 선을 쭉 연장해서 자, 들어가죠. 자, 요 이름은 이제 인너가 되겠습니다. 인너 가이드 커브. 자, 이렇게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을 추가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선들, 자, 지금은 이제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턴스나 탄젠트 프로파게이션을 부를 때 메뉴가 자, 카티아 보고 찾아가라라고 했을 때 편하게 이렇게 찾아가지만 커브 수가 현업 실무에서는 많게는 뭐 몇백 개, 몇천 개까지 실제 커브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수동으로 다 일일이 찍게 되면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카티아 보고 우리가 대신 찾아달라라는 기능이 바로 Distance Propagation, Angular Propagation이 됩니다. 자, 트리는 다시 한 번 더 서클 1번부터 Shift 키 누르고 있으면서 조인했는 커브 위에까지를 멀티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다시 Operation Body라고 이름을 자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Operation Body라고 정의해 주시면 아우터 커브와 인너 커브 결과물을 자 보시고 싶으시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외의 거는 오퍼레이션 데이터로 만든 거는 숨겨버리면 나머지 이 주변 포인트들이나 기존 평면들은 깔끔하게 이제 한 번에 숨기는 작업 취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헤드 쪽으로 커브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가이드 앤 포밍 커브 바디에 이어서 자 헤드 커브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자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를 찍어서 자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는 부모가 될 입장이니까 아니요 해주시고요. 헤드 커브 바디 자 헤드 커브 바디 만드는 작업 와이어 프레임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단에 내려가셔서 프론트 뷰 정면으로 보자라고 진행해 주시고 자 도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22파이의 자 출발점을 잡을 겁니다. 22파이 그러면 우리가 자 포인트 레퍼런스를 여기 기준 센터점에서 마이너스 22의 절반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 되는 위치에서 자, 라인이 생성되는데 요 선에서 60 되는 평면 기준하여 엔드 값 방향으로 85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이 85 되는 이 지수값 선 우리가 60대는 자, 옵셋된 평면과 동일하게 자, 85는 평면을 만들어서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을 옵셋을 하는데요. XY 평면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은 자, 치수 85를 지켜야 되니까 자, XY 옵셋 8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우리가 헤드 바디 스타트 했던 포인트를 그 평면 상에 프로젝션 투영을 하면 되겠죠. 자, 프로젝션 노멀로 가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평면상에 투영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자, 직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또 센터점을, 아래쪽에, 자, 요 중심 센터점을 방금 85되는, 자, 평면상에 다시 한번 투영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요 평면에 다시 투영하면, 자, 우리가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다시, 자, 선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선을 연결을 해서 나중에 선들도 우리가 트림으로, 자, 잘라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연결하고요. 다시, 자, 요 점에서 그 선, 꺼내는 선 방향으로 파이 16만큼, 자, 절반 8mm만큼, 자, 다시 포인트, 요 선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온 커브의 디스턴스, 거리로 잡아주시고요.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왼쪽으로 리버스 한번 누르신 다음에 8mm만큼만 간다라고 해주시면 이쪽에서 8mm만큼, 자, 이동한 포인트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 점에서 위로 2mm, 자, 올라갑니다. 포인트, 코디네이츠 좌표로 한번, 자, 레퍼런스 요점 잡아주시고, 자, Z 값이 2mm가, 자, 좌표로,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두 점에 대해서, 자, 직선을 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예, 만들어 주시는 방법. 자, 번거롭지만,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C2의 45도인 거는 아는데, 자, 요 작업을 만드는 것보다, 자, 요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다시 추가로 내려오는, 23mm 내려오는 방법을, 자,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0이라는 치수, 112라는 또 치수의, 자, 상단, 이 부분의 치수 살려야 되니까, 자, 여기 평면 하나를, 아까 85내는 평면 복사해서 헤드 커브 집안에 붙이면, 이제 평면, 세 번째 평면은 XY를 112만큼, 자, 옵셋시킬 겁니다. 실제 이름과 수정해서, 자, 평면을 만들었죠. 그럼 자, 그 평면상에 다시 요점을 투영을 하게 되면, 자, 여기 85 되는 위치상에 센터점 하나가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을 투영해서 10mm만큼 이동하면, 자, 되겠죠. 자, 투영을 하는데, 자, 여기 가운데 점을 요 평면상에 투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 투영된 점을 좌표로, 요 점을 레퍼런스로 해서 y 값이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하는 거죠. Z는 제로입니다. 왜? M20에 해당하는, 자, 요 좌측으로 10mm만큼 이동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포인트를 직선으로, 자, 연결하신 후에 요 왼쪽 끝점에서는 이제 밑으로 23mm가 내려오면, 자, 되겠죠. 자, 23mm. 자, 라인을 들어가서 포인트 디렉션으로 요 점에서, 자, 여기 평면 우리 만들어 놨으니까, 자, 상단 110이 되는 위치에 평면으로, 자, 스타트 값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마이너스 23. 자, 23만큼 내려오고 엔드는 제로로, 자,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 요 23만큼 내려온 요 선에 정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끝점 잡으셔가 요 끝점과 연결만 하면 되겠죠. 자, 포인트로 지금 생성한 라인에 distance on curve 길이 레디오 버튼을 레이쇼로 바꾸신 다음에,
자, 제로 하면 출발하는 화살표 방향에 자, 0 되는 위치에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점을 연결하면 자, 아래쪽은 마무리됐고요. 자, 위쪽 부분은 자, 챔퍼 작업 자, 어떻게 진행해 볼 거냐 하면요. 자, 포인트 들어가셔가지고 코디네이트 좌표로 활용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요 레퍼런스로 온커브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온커브. 자, 요 상단에 자, 선상에서 자, 레퍼런스 포인트 역시 정의할 수 있죠. 레퍼런스 포인트가 자, 요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istance on curve로 이 선에서 요 끝점을 레퍼런스로 해서 얼마만큼 우측으로 갈 거냐 하니까 리버스 디렉션 한번 눌러주시고 2mm. 그럼 요 점에서 요 선상에 2mm 자 C2니까 그죠? 이동하고 이번에는 세로선을 정의해 주시고 레퍼런스 자 기준 시작점을 요 점에 대해서 자 화살표 역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변경해 주신 후에 distance on curve 길이에 2mm 다시 잡아주시면 자, 요 두 포인트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챔퍼 C2에 해당하는 자, 요 작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핀홀에 해당하는 작업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쯤에 투영된 요 점을 우리가 코디네이트 좌표로 자, 요 점을 레퍼런스 기준으로 해서 Z 값이 10이 되는 위치에 그죠? 요 점을 Z값 10 되는 위치에 센터점으로 파이 4짜리 자, 원이 바로 핀, 홀, 센터입니다. 서클, 센터 앤 레이디어스가 되겠네요. 센터점 서포트 평면은 YZ가 되겠고요. 자, 홀 서클로 자, 레이디어스가 파이로 바뀌면서 자, 4가 되죠. 4 다이아메터 4로 홀 서클 아이콘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서클 생성 아이콘 D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헤드 커브 바디 쪽에서도 지금 서클 D4짜리와 함께 자, 다음에 선을 우리가 트림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트림으로 스케치 내에서도 우리가 트림 작업, 선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남게 될 부분을 찍어서 트림했었는데 와이어프레임 작업에서도요. 자, 선 남게 될 부분 여기 남쪽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챔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래쪽 지금 이 트림드 엘리먼트에서도 선들을 여러 개를 멀티플하게 자, 찍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림은 필요 없는 선을 자르면서 남게 될 부분들이 조인까지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 좋은 파워풀한 기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가 끝이 되는 자, 헤드 쪽 프로파일 자, 끝나는 작업이죠. 그러면 이제 요 트림된 최종 결과물을 우리는 자, 헤드 파이널이라고 하죠. 파이널 최종 파이널 헤드 커브 파이널 헤드 커브라고 하고요. 자, 요 아래쪽부터 제일 위에 포인트 출발되는 시점까지를 우리는 멀티 선택을 해서 다시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눌러서 이름을 Operation 자, 우리 Operation Body 자,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자, 화살표 버튼 눌러서 Operation Data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 자, 헤드 커브 바디 트리 정리도 끝이 났고요. 자, Operation Data 숨기시면 이렇게 자,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이
이제 남았느냐 하면은 가이드 커브를 따라갈 각 섹션 단면 작업들이 남았습니다. AA, BB, CC 그리고 위쪽 부분의 DD 마지막 EE에 해당하는 섹션 단면 커브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AA 섹션 단면 작업 들어갑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안에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안에 자, 섹션 AA body라고 이름을 자, 지어줍니다. 섹션 AA body. 자, 그러면 섹션 AA body는 자, 이렇게 정면으로 보자라고 해주시면요. 요점과 요점을 지나게 됩니다. 요점과 요점을 지나면서 42R과 26R에 자, 커브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자, 여기 와이어프레임 포인트 안에 보면 익스트레멈이라고 세 번째 아이콘이 있죠. 익스트레멈이라는 게 자, 극한의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그 익스트림의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익스트레멈. 더블 클릭해서 제일 바깥 아우터 가이드에 자, 방향은 세로 평면에 자, 맥시멈은 제일 오른쪽 끝부분이 되겠지만 여기 입장에서는 미니멈 하게 되면 자, 왼쪽 끝에 포인트 최소점 만들어졌죠. 자, 인너 쪽 다시 방향 ZX에 마찬가지 미니멈 좌측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섹션 AA에 42의 시작점과 26의 시작점을 각각 익스트레먼 포인트로 만들었고요. 자, 먼저 42에 그러면 시작점에서 R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진 센터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센터점은 우리가 코디네이츠로 레퍼런스를 자, 요 왼쪽 거점에 y 값이 42만큼 이동하면 자, 요게 요점을 시작으로 y 방향으로 42만큼 이동하면 자, 그 포인트가 자, 포인트가 바로 R42의 센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26의 센터 포인트는 자, 여기를 레퍼런스로 해서 y 값이 마이너스 26 하면 자, 여기에 또 점이 하나 생성되죠. 요 점은 R26의 센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서클이 R42의 센터 포인트를 센터로 가지면서 자, 타입은 센터 앤 포인트로 들어가죠. 포인트가 R42의 출발 포인트 시점이 되고요. 살짝 회전을 해보신 후에 자, 서포트는 XY 평면에서 자, 이게 지금 여기서 XY 평면상에서 여기 아래쪽에 반에 해당하는 절반의 커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파트 아크 작업에서 자, 엔드 방향으로 지금 엔드 방향으로 자, 한 40도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스타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자, 생성 서클을 R42라고 이름을 변경 좀 해주시고 다음은 R26짜리입니다. 동일하게 서클. 자, 센터가 자, 요 트리에서 R26의 센터 그리고 시작점은 요 인너 커브의 자, 최소점이었었고요. 서포트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스타트 방향으로 한 마이너스 40 정도 엔드는 제로. 자, 오케이. 진행하게 되면 자, 요 아래쪽 방향으로 두 커브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 R26.
자, R42R의 커브, 자, R26의 커브. 자, 여기 28과 16에 대한 거리는 28의, 자, 요 세로 평면에 대해서 절반이 14, 16은 8. 자, 그거는 포인트를 추가로 생성하시는데, 자, 우리 커브를 R42 커브부터 찍어보면 온 커브라고 뜨겠죠. 그러니까 커브를 찍었으니까 커브 위에 점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자, 요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는 기능이죠. Distance along direction.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디렉션으로 정해주는 방향을 따라 얼마만큼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디렉션은 자, 여기 요 평면이죠. YZ. 아래쪽 평면이죠.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래쪽 평면에 수직한 YZ 수직하면 X축이죠. X축 방향으로 옵셋이 얼마냐? 28의 절반인 14. 자, 14만큼 간다. 자, 요거는 이 커브 길이를 따라서 14mm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distance on curve고, 자, distance along direction은 자, 이 정해준 방향의 수직거리입니다. 수직거리. 자, 정해진 방향의 노멀한 수직거리에 14만큼 와서 그게 다시 커브 방향으로 투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요 커브에서 자, 요 YZ 평면으로는 이제는 16의 절반인 8mm. 자,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자,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이제 섹션 BB 커브의 프로파일이 자, 요 코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코너는 우리가 ER로 하단 노트란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코너는 서클 안에 보시면 자, 코너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코너 작업은 자, 여기 해당 자, 위치를 정해 주시고 자, 요 섹션 AA 커브 자체를 그냥 한 개의 자, 조인 시킨 커브가 필요하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코너 잡았는 걸 갖고 또 스플리트나 트림 하기보다는 아예 요 자체의 커브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트림 엘리먼트 1, 트림 엘리먼트 2 자, 두 개를 이미 체크를 하고 레이디어스 2R로 해서 들어오시면요. 자, 아예 선택 커브를 자, 이렇게 트림함과 동시에 자, 조인까지 불필요한 선 잘라내고 트림함과 동시에 조인까지 자, 해주는 자, 아주 편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코너 결과물이 이제 섹션 AA 커브가 되는 거죠. 섹션 AA 커브. 자, 섹션 AA 바디에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섹션 AA 커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AA 바디 안에 자, 만들어진 이 커브들. 물론 이 트리도 자, 길 경우에는 요 처음부터 최종 결과물 커브 바로 위에까지를 멀티 선택해서 우리 헤드 커브 바디처럼 아프레이션 데이터라고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해볼까요? 자, Alt IG. 자,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고 있습니다. 아프레이션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자, 정의하면 되겠죠. 자, 이제 BB. 자, 아래쪽에 있는 BB 섹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B 섹션, AA 섹션과 동일한 작업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자, 섹션 AA 바디를 카피해서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에 붙이고, 자, 이 섹션 AA 바디의 이름을 섹션 BB, 그리고, 자, 완성된 커브 자체. 자, 여기서는요, 지금 섹션 BB 같은 경우는, 자, 섹션 AA와 또 어떻게 작업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섹션 AA 바디는 이제 원본은 숨겨놓고 안전하게 숨겨놓은 상태에서 BB 바디를 자, 작업을 취해 보는데
섹션 BB 쪽은 이 최초 익스트레먼 포인트로 만드는 게, 자, 안쪽 44파이에 대해서는 최소 거리의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자, 이 아우터 쪽의 바닥은 지금 제가 한번 익스트레먼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익스트레먼 아우터 가이드의 디렉션 XY 평면으로, 자, 미니멈 잡아봤을 때, 자, 정면으로 프론트 뷰 잡아보시면요. 자,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아니라 조금 좌측으로 기우는 이유는 바깥쪽 47R의 센터가, 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죠. 10mm가 떨어져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익스트레머 포인트는 이 경우에는, 자, 적용이, 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만들어진 이 작업 결과물들은 지우고, 지워버리고, 트리만 일단 가져와서 오퍼레이션 데이터 작업에, 자,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작업에서는 라인으로, 자, 원점 센터점을 디렉션 XY 평면의 아래쪽으로, 자, 스타트 내려가는데, 자, 시작 스타트 마이너스 값인데 우리가 up to라는 어디까지라는 리미트를 아우터 가이드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선 잡힌 상황에서,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 인터섹션이라는 기능으로 아우터 가이드와 방금 생성한 라인의, 자, 아래쪽 끝점, 또 인너 가이드와 방금 생성한 라인의, 자, 위에, 자, 인터섹션 교차점을 생성한 경우입니다. 자, 이 두 교차점이 생성이 되면, 자, 라인은 좀 숨겨주시고, 자, 지금 경우에 밑에는 R35, 그럼 센터점이 요 아래쪽 점에서 35 위로, 위에는 21은 위에 점에서 밑으로 21R의 센터점. 자, 그래 되겠죠. 자, 35부터 진행하자면,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 코디네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아래쪽 점에서, 자, y 값은 제로고 위로 35 가게 되면은 35R의 센터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레퍼런스를 위쪽 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21 갑니다. 센터점. 그러면 이제 Z축이 마이너스 21이 되면, 자, 아래쪽으로 센터점 여기 위치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클을 들어가서, 자, 이름을 네이밍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먼저 만들었는 건 R35의 센터점 CP. 자, 두 번째 만들었는 점은, 예, R21의 센터 포인트. 자, 이렇게,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을 만드는데요. 35의 센터점에, 자, 아래쪽 요점을 지나고요. 서포트는 ZX가 되겠네요. 그죠? 스타트는 마이너스 40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1R의 센터점에서, 자, 위에 요점을 서포트. 자, 엔드 방향으로 이제, 자, 엔드 방향으로. 스타트는 제로, 엔드 방향으로 35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든 거는, 자, R35. 두 번째는 R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은 8, 아래쪽은 11만큼. 자, 다시 포인트에 on 커브 기능이었죠. 자, 아래쪽 커브에 distance along direction으로. 자, 이제 이 커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방향을, 자,
YZ 평면에 대해서 자, 먼저 22의 절반인 11만큼 자, 커브에 점이 만들어졌고요. 자, 위의 커브는 다시 디렉션. 자, YZ 평면으로 이제 16의 절반,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두 점을 자, 포인트로 연결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커브들을 이제 코너 작업으로 자, 위아래 코너로 자, 됐죠? 트림, 엘리먼트 1, 2 체크되어 있죠?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 아래쪽도 코너 결과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 코너 결과물은 드래그를 해서 섹션 BB 바디로 끌고 나가면 이게 바로 섹션 BB 제가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 누르고 있습니다. 섹션 BB 커브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 AA 바디를 쇼 해보시면 자 AA 바디, BB 바디 자 CC와 DD와 EE의 커브는 다음 시간에 진행